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랑논변이란 무엇인가 제19강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일단 기질지성의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외화미간이 그 한원진, 한덕수에게 보내는 그 반론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동일한 그 반론과 어떤 그 서신의 맥락에서 특히 오늘 볼 내용에 있어서는 기질지성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간이 어떤 일관된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물성 동론에서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차이,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틀 안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현 언지 성명 고무 인물지수 이 기질 언지 즉 득 기지 정차 통자 위인 이 편차 색자 위물 이 정통지중 오유 청탁 수박지 분언 편색지중 우유 혹통 전색 지별언 즉시 인물 이체지 유만 부재자 연의 시고 논기 기질 즉 비유 견지성 비 우지성야 척지성 비 순지성의 어기 본연 즉 부류 척지성 즉 순지성야 물지성 즉 인지성의. 그러면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구도가 대비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는 결국에는 이 아래 내용으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도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본연과 기질은 둘 다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준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연지성으로 말하면 성과 명은 진실로 사람과 사물 사이의 차이가 없다. 없지만, 그런데 기질지성으로 말하면, 기질로 말하면 기의 바르고 통한 것, 정통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의 정통한 것을 얻으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으면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사물이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성립되고 있는 구분은, 자, 본연지성으로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냥 똑같은 것이고, 이제 기질지성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제 정통편색입니다. 이 정통편색은 기본적으로는 기가 얼마나 좋은가, 기가 얼마나 막혀 있는가, 또 기가 얼마나 맑은가, 기의 상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한 기를 받으면 인간이 되고, 편색한 기를 받으면 인간이 아닌 물이 됩니다. 그래서 기의 정통과 편색은 다시 말하면 기의 정통과 편색입니다. 기의 정통과 편색은 이 사람과 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적인 원인이 됩니다. 기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자, 이어지는 내용을 또 보면 이제 또 추가적인 차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통지중, 정통한 가운데, 정통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전제된 것이죠. 정통한 기를 받은 인간 가운데서, 그 기의 정통한 것을 얻은 인간 가운데서 또한 맑고 탁하고 빼어나고 거친 그러한 구분이 있다. 이건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인간의 범주 안에서 발생하는 기의 개인차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가 맑고 어떤 사람은 기가 탁하다. 어떤 사람은 기가 빼어나고 어떤 사람은 기가 거칠다. 그러한 구분이 있고,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 이러한 기의 차이로 인해서 개인차가 있고, 결국엔 의미는 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 편색지중이면 이제 이거는 정통이 아니고 편색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닌 여타의 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인간 아닌 물들 가운데 편색한 기를 받은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에서 또 뭐가 있느냐?
조금 통한다는 뜻입니다. 혹. 그러니까 여기 인간은 정통한 건데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편색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안 통한 이제 막혀 있는 기인데 그 막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조금 통하는 게 있다 이 뜻입니다. 혹통은 기가 조금 통한 게 있다. 그리고 편색한 가운데서 그냥 막힌 게 그냥 그 자체로 다 막혀서 오로지 다 막힌 혹통하고 그리고 완전히 막힌 이런 부분이 이러한 동물 가운데서도 존재하니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어떤 게 설명했냐면 자 기의 정통과 편색 그리고 기의 청탁과 수박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이라고 하는 유적 차이, 종적 차이를 구분짓는 기의 원인이 설명이 됐고 다시 그 가운데서 인간 사이의 개인차, 인간들 사이에서의 개인차 그리고 이런 동물들 사이에서의 그 차이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까지가 지금 여기 설명이 된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물을 다 아우르는 체가 다른 그러니까 이제 기질지성의 차원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과 사물의 그런 기질지성이 갖가지로 온갖 갖가지로 같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의 정통 편색 그리고 청탁 수박에 의해서 사람과 동물, 사물 그리고 사람들 간의 개인차 어떤 종 내부에 존재하는 개체들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온갖 차이들이 설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체의 유만부재한 것을 이러한 기의 차이로 다 설명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현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동일성인데 기질지성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기의 차이를 통해서 이런 온갖 차이들을 기질지성의 영역 안에서 전부 다 설명 가능하다.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요게 하나의 큰 이제 그 틀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이어나가는 방식이 그러므로 그 기질지성을 논한다면 개의 성이 소의 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의 성과 소의 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척의 성과 척의 성도 순의 성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 척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의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무도한 나쁜 사람. 그리고 이 순임금은 유학에서 가장 완전한 성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성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차이에 주목하면 인간과 동물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개와 소와 같은 이런 종적 차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질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내적 차이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이 기질성의 차원 안에서 다 포괄이 된다. 그런 차이들을 다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인간이라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의 차이 또한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질성이라는 한 차원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사실상 사람의 성과 동물의 성의 차이인데 그러한 성의 차이가 다른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런 차이하고도 차이가 동일하게 그 기질성 안에서 설명이 하나의 축에서 다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 어떤 종적 차이와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종 안에 어떤 개체 간의 개인차들, 요런 차이의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름으로 포괄되는 기질성의 영역이라는 그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초점입니다. 마찬가지 초점을 이번엔 기질성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이 절대적인 동일성으로서의 순수한 리만을 가리키는 본연지성으로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아무리 세상 나쁜 척의 성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인 순의 성과 똑같을 뿐만 아니라 그 척이라고 하는 악인의 성이 곧 순의 성일 뿐만 아니라 이런 개와 소와 말과 같은 그런 동물의 성이 곧 사람의 성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인물성 동의 논쟁의 맥락에서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한원진이 인물성 이론의 2층을 통해서 주장하는 바는 이것은 종 안에 있는 개인차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종적 차이만을 포착하기 위해서 지금 요 2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차이들은 사실은 이 종적 차이도 존재하고 그리고 종 안에 존재하는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인간들 간의 개인차와 같은 그러한 그 하부에 존재하는 개인차들이 사실은 존재를 하는데 지금 한원진이 인물성 이론을 주장하는 중요한 의미는
이러한 차이의 영역과 그 아래 존재하는 개인차 영역을 구분을 한 것이고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이러한 이간의 논리가 하는 바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종적으로 이러한 이 차이의 위계를 구분해서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절대적인 동일성으로서의 본연지성 그리고 모든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질지성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이 모든 차이를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특히나 이 사람과 사물의 종적 차이나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런 혁혁한 차이들 그 모든 것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요 기질지성의 개념을 따라서 개념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을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연즉, 율곡, 소위, 리통, 주자, 소위, 리동자, 비, 즉차, 기질, 단지, 본연이, 언여. 율곡, 소위, 기국, 주자, 소위, 성, 부동자, 우비, 즉차, 본연, 겸거, 기질이, 언여. 형배지, 이, 인의, 예지, 위, 기국, 이, 천명, 태극, 위, 리통자, 분류, 성명, 지실, 판지, 이심, 실어, 리통, 기국지연, 구, 불무, 미감자의, 분류어, 율곡지의, 유, 소, 위, 획, 실어, 주자, 자사지지, 성, 불무, 경정자의. 이 내용은 방금 이야기했던 지금 논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게 어찌 보면 복잡하고 어찌 보면 단순한데, 외암이간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동일성과 보편성으로서의 본연, 순수한 리 그 자체와 같은 본연, 그리고 기로 인해서 그 차이를 드러내게 되는 요 기질지성의 두 가지 이분법, 요걸 통해서 설명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한원진의 입장은 이러한 이분법 사이에 사실은 새로운 의미의 2층, 이게 결국은 2층이 될 텐데, 요거 새로운 의미의 본연지성 개념이 필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본연지성의 차이를 사실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취지입니다. 여기서 본연지성의 차이. 요 2층은 절대적인 동일성의 본연지성이 아니라 차이를 내포한 본연지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 취지를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기는 지금 이 맥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고, 다만 이러한 구도의 차이를 우리가 인지한 가운데 지금 외암이간이 이러한 중간적인 구도를 주장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분법적인 구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히 다 설명되고 이것이 주자학의 정론이고 정설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암이간과 남당한원진이 공통적으로 이제 소속되어 있고, 조선에서 퇴계 이황과 더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율곡학의, 그야말로 율곡학의 시조가 되는 율곡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주자학을 건립한 주자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가져와서 요 이분법적인 구도로 설명하는 것이 주자학의 성리학의 정론이다. 요걸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율곡이 말하는 리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율곡의 아주 중요한 주장인 리통 기곡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리로서 어디에나 통해 있다라고 하는 게 리통이고, 하지만 현상의 다양성은 이렇게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편지하는 리와 더불어서 기의 차이, 그것을 이제 기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기의 차이를 요 리통과 기곡, 요게 합쳐지면서 율곡의 맥락에서는 온갖 현상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통이라고 하는 거는 리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보편성과 동일성, 그리고 기곡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가지고 있는 차이의 어떤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리통은 리 자체의 어떤 절대적인 동일성과 어떤 자제성, 자기 동일성과 어떤 완전성,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율곡이 말하는 리통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자가 말하는 리동이라고 하는 것, 요것도 이제 리통하고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리 자체는 언제나 동일하지만 기의 차이, 주자는 이거를 리동기라고 표현했는데, 기의 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통 기욱하고 리동 기라고 하는 말이
이게 좀 기본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말이긴 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주자가 말한 리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기질에 나아가서 이 본연의 리를 단지하여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리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뭐 순수한 리가 기로부터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 천차만별한 기의 영역에 나아가서 여기에 나아가서 이 순수한 리만을 딱 가리키면 언제나 자제하고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순수한 리 자체 그것만을 따로 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 따로 가리켜서 본연을 따로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반대로 기국의 차원입니다. 기질지성의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통과 그리고 리동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분법 중에서 이간에게 있어서.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율곡이 말한 기의 국한됨, 그 기의 차이로 인하여 현상의 이제 차이가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한 기의 국한됨, 율곡이 말하는 기의 국한됨과 그 주자가 말하는 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 이런 차이를 말하는 것은 또한 오히려 반대로 이 본연의 리에 나아가서 그런데 이 본연의 리는 결코 혼자 있지를 않고 항상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고 있는 그 기질을 겸하여 들어서 그 리만이 아니라 그 본연의 일단 나아갔지만 그 본연의 리를 그 둘러싸고 있는 담고 있는 리까지 겸하여 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바로 이 기질지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때로는 차이로 말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동일성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요 동일성의 리가 그렇다고 그 어떤 순간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를 겸하여 말하거나 아니면 요것만 따로 말하거나 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동일성과 차이의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이 이분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어떤 기는 기인데 본연인 것 같은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어지는 내용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요 중간지대 한원생이 말하고자 하는 2층의 영역을 기국이면서 본연지성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 기국이라고 하는 게 기의 국한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악과 같은 어떤 그런 개인적인 편차들, 아까 얘기했던 그 종적 차이가 아니라 종 안에 존재하는, 좀 가장 쉽게는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개인차들, 편차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기질지성의 영역하고 연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요 2층의 층위에서는 그것과 좀 다른 의미로서 본연지성을 성립시키는 그러한 의미의 기국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한원진의 주장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이 됩니다. 형들께서는 인의 예지라고 하는 오상을 기국으로 여기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본연 기질의 이분법이 있고 이간에게 있어서 오상이라고 한 건 본연지성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순수한 리로서. 그런데 지금 요 한원진의 요 주장은 인의 예지라고 하는 오상이 바로 이 기국의 본연지성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와 연관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와 섞지는 않아서 순수한 리의 순수성은 여전히 담보되고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원진의 설명인데, 어쨌든 그것을 기국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원진이. 그러니까 이간이 비판한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를 기국으로 삼고 그리고 천명과 태극을 리통으로 삼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중간지대, 그러니까 이간에 따르면 이통 그리고 기국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기와 매개되면서도 여전히 본연지성인 어떠한 기국적인 의미에서의 기국의 의미를 포함하는 본연지성의 의미를 주장을 하고, 그것이 2층의 인기질이고 또 중요하게는 그것이 바로 이 오상이죠. 인물성 이론자들, 특히 한원진의 주장은.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과 명의 실질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이 이미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통과 기국의 말에 대해서도 모두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분이 없지가 않다. 여기서 이제 이통 기국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이 호락 논쟁의 주체들인 한원진이나 그리고 외암이간, 그리고 이들의 스승인 수암 권상아 모두 기본적으로 율곡학파,
학자들이기 때문에 율곡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학문적 종지 중에 하나인 요 리통기곡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율곡의 뜻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어그러졌다, 어그러진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주자와 그리고 그 천명지 위성의 그 천명지 위성을 언급한 것으로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자사의 그 취지에 대해서도 진실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없지가 않다, 그것과 부딪힌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살펴볼 원본들은 지금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연지성으로 말하면 성과 명은 진실로 사람과 사물의 다름이 없지만 혹은 없고, 기질지성으로 말하면 기의 바르고 통한 것을 얻어서 사람이 되고, 치우치고 막힌 것을 얻어서 사물이 된다. 그런데 정통한 가운데, 바르고 통한 가운데 또한 맑고 탁하고 빼어나고 거친 그러한 차이가 있으며 또 막히고 치우친 가운데 또한 그러한 와중에도 또한 조금 혹통하고 어떤 혹통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오로지 전적으로 막힌 그러한 구별도 있으니, 그렇다면 사람과 사물의 이체의 온갖 가지로 같지 않고 가지런하지 않은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질지성을 논하면 개의 성이 소의 성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척이라는 악인의 성도 순이라는 성인의 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니다는 다르다. 그 본연지성을 말한다면 척의 성이 곧 순의 성일 뿐만 아니라 사물의 성이 곧 인간의 성과 같다. 그렇다면 율곡이 말한 리통, 그리고 주자가 말한 리가 같다, 리는 동일하다, 리동이라는 것이 이 기질에 나아가, 즉하여, 이제 나아가는 뜻입니다. 즉하여 나아가 본연의 성, 본연의 리를 그것만을 홀로 가리켜서, 그것만을 딱 꼬집어내서 그것을 홀로 가리켜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율곡이 말한 기국, 주자가 말한 성이 다르다는 것은 또한 이 본연의 리에 나아가서 기질을 겸하여 들어서, 그 기질도 겸하여 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형들께서는 인의 예지를 형들께서 인의 예지를 기국이라 하고 천명과 태극을 리통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지금 하는 것은 성과 명의 실질에 대해서 그것을 쪼개 놓는 것이 이미 심할 뿐만 아니라 실로 이통기국이라고 하는 그 율곡의 중요한 종지에 대해서도, 그러한 말에 대해서도 모두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은 것이다. 또한 율곡의 뜻에 대해서 어그러진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주자와 자사의 취지에 대해서도 진실로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1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